이번 1182라는 로키와 이무의 전투로 시작됩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로키는 전설적인 망치 라그니레를 휘두르며 압도적인 위압감으로 이무를 몰아붙입니다. 로키의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괴력은 엘바프 전체를 뒤흔들 정도지만 이무는 조금의 당황도 없이 거대한 검은 화염을 방출해 그 맹공을 완벽하게 상쇄합니다. 그 순간 이무의 신체가 기괴하게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순식간에 몸집을 부풀려 거인족 중에서도 독보적인 거구인 로키를 정면으로 내려다볼 만큼 압도적인 크기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급격히 전환되어 음식을 입안 가득 밀어넣고 있는 루피를 비춥니다. 평소에 장난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루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루피는 가능한 많은 음식을 먹어치우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압도적인 강함이야. 이번엔 정말 100% 전력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장면은 임으로 전환되고 거대해진 이무는 허공으로 움켜쥐어 검 네메시스를 형상합니다. 이 검은 미호크의 흑도 유로와 소름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으며 이무는 과거 정상결전에서 미호크가 루피에게 보여주었던 정교하고 날카로운 검술을 그대로 재현하며 로키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깊숙이 찔린 로키의 입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오며 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로키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이무는 인류를 향한 자신의 철학을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류의 힘에 대한 욕망이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는다고 설명하며 인간들이 그 힘을 쉽게 얻기 위해 맺는 계약이 결국 자신의 지배를 완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욕망, 부패, 계약이라는 세 가지 고리가 모일 때 비로소 완벽한 지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로키는 피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외치지만 이무는 진정한 행복은 오직 지배 아래에서만 온다며 싸늘하게 응수합니다. 이어 이무의 뇌리에 조이보이와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전히 실루엣으로 처리된 조이보이와 이무가 한때 친구였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연출되지만 이무는 갑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그렇지 않나 조이보이라고 외치며 광기 어린 절규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음의 문턱에서 로키의 투지가 다시 한번 폭발합니다. 로키는 라그니르로 이무를 보베라운 나무 아담의 줄기에 그대로 쳐 박아버립니다. 그 직후 로키는 니드옥으로 변신하고 모든 마력을 입가에 모아 최후의 일격인 토르의 힘을 발사하며 거대한 성광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죠.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정적 속에서 연기와 먼지가 서서히 걷히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 파괴적인 공격을 정면으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무는 상처 하나 없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돌아왔구나. 이무의 눈동자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면 1181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일본 골든위크 연휴로 인해 잡지 휴재로 잠시 쉬어갑니다. 이번 1181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 중 하나는 로키와의 격렬한 전투 중 이무가 내뱉은 서늘한 독백입니다. 이무는 로키와의 전투 중 말했습니다. 인류의 힘에 대한 욕망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고 그 힘을 쉽게 얻기 위해 맺는 계약에 결국 지배를 완성한다. 우리는 에그에 대해서 베그펑크를 통해 악마 열매는 인류가 말한 진화의 가능성이라는 낭만적인 가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무는 그 가설을 비웃듯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저는 지난번 영상을 통해 이무가 악마 열매를 설계한 창조주일 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잠시 핵심만 짚어보자면 보통 한자로 표기되는 악마의 열매와 달리 이무의 능력은 가타가나 악마로 강조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악마 열매라는 개념의 원형이자 설계자일 수 있다는 복선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무의 이름 자체에도 언어 유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무의 영어 철자인 IMU를 거꾸로 뒤집으면 일본어로 바다를 뜻하는 우미가 됩니다. 즉, 이무는 바다 그 자체이자 바다의 시스템을 지배하는 관리자라는 뜻이죠. 원피스 세계관은 철저하게 대립적인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해방을 상징하는 니카가 희망이라면 바다와 심연을 상징하는 이무는 공포입니다. 태양이 뜨면 바다의 안개가 걷히듯 니카의 등장은 이무가 설계한 바다의 지배 시스템을 근본부터 깨부수는
유일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1181화에서 악마이자 바다를 상징하는 이무가 인간 시절 맺었던 그 끔찍한 기억을 투영하듯 계약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결국 바다이자 악마인 이무가 인간에게 초월적인 힘을 주는 대신 그 대가로 바다의 노예가 되는 맥주병의 저주를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약이라는 잔인한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무가 설계한 이 시스템의 실체를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악마 열매는 인류를 향한 종신 계약서입니다. 인류는 고통스러운 단련 대신 열매라는 치트키를 택했습니다. 이무는 인간의 이 나약한 속성을 정확히 파고들어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부할 수 없는 계약을 맺게 한 셈입니다. 열매를 한입 베어문 순간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무가 설계한 지배 시스템의 관리 대상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바다의 저주는 사실 이 시스템의 보안 장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능력자가 바다에 빠지는 것은 자연의 심판이 아닙니다. 바다의 주인 이무가 걸어둔 제약이죠. 내 힘을 빌려 쓰는 자는 나의 영역 안에서 결코 나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절대적인 지배 선언이자 계약서에 명시된 일종의 권한 회수 장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무는 악마를 설계하고 양산한 최초의 창조주입니다. 이번 1179화, 1181화에서 보여준 이무의 기괴한 권능은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기운만으로 무생물의 사악한 의지를 불어넣은 방식은 조이보이가 희망으로 고대 로봇을 깨웠던 것과 완벽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무는 철저한 공포와 억압을 통해 무생물의 기괴한 생명력을 우겨넣은 것이고, 이 강압적인 방식이 바로 동물계 열매에 깃든 의지의 기원이자 사물의 열매를 먹이는 기술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있겠죠. 어쩌면 최초의 열매들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대 왕국에 대항하기 위해 이무가 자신의 권능을 잘게 쪼개어 과일에 봉인한 양산형 저주병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도플라밍고가 인조 열매 스마일을 찍어냈던 그 기괴한 공정의 원형이 바로 이무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900년 전부터 시작된 시스템적 비극입니다. 이무가 말한 계약의 지배를 완성한다는 부분은 고대 왕국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에그헤드를 뛰어넘는 과학력을 가졌던 그들이 어째서 패배했는가? 20개의 왕국은 고대 왕국을 이기기 위해 이무로부터 악마의 열매라는 힘을 빌렸고, 그 대가로 영원한 충성을 약속하는 계약서에 서명한 거라는 거죠. 다만 승리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힘을 얻은 20개의 왕국은 결국 이무의 발 아래 묶인 천룡인 체제의 부속품이 되었고, 인류는 스스로 선택한 쉬운 힘의 대가로 800년 동안 이무가 설계한 거대한 시스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